자연스런 과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삶이 임신 8개월에 내려진 차가운 문장이 지진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남편은 계산적으로 냉랭하게 말했다. 이제 낙태할 시간이 지났으니 이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맡기세요. 시어머니가 아기방을 맡게 되고 당신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대답은 말없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고 문서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페이지를 읽는 동안 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공포의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여기가 내 집이니?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장면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된 달콤한 약속과 쓰라린 현실로 시작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불과합니다. 3년 전 이고르에게서 불안정한 삶에서 탈출할 기회를 본 여성 나탈리아를 만나보세요. 그들은 서로 친구의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대기업의 관리자인 그는 꽃, 저녁 식사, 적시에 적절한 말을 하는 등 매력적이었습니다.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살아가는 그녀는 그곳이 제공하는 보안에 매료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한 파티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살았고 그녀는 화려하게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사한 집은 꿈같은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동네에 밝고 침실이 2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고어는 거의 지나가면서 그 부동산이 수년간의 저축과 잘 협상된 자금 조달의 결과인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적이고 감사한 나탈리아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그 세부사항이 불길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루드밀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그럼 2개 그가 주말 내내 머물기 시작할 때까지. 이고르 진유는 내 외아들이에요. 그는 주방에서 야채를 자르고 나탈리아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이고르가 3살 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희생 덕분입니다. 나탈리아는 귀를 기울이고 접시를 말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드밀라는 단정한 외모와 그보다 더 가혹한 의견을 지닌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커튼, 바닥, 집 정리 등 모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저 부엌 타일은 버려야 해. 이고어틴호. 교체할 사람을 고용하세요. 그리고 저 벽지는? 정말 끔찍해요. 임신은 나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3월에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감, 포옹,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고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루드밀러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손자. 아니면 손녀. 이고어틴호,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험이 많아요. 그 이후로 방문은 매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을 뒤지고 물건을 정리하고 아기를 위한 모든 구매를 비판했습니다. 그 카시트. 왜 더 싼 것을 사지 않았나요? 이고르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낭비해요. 출산수당이 빡빡한 나탈리아는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결국 논쟁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고어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축해야 해요. 아이들이 있으면 지출이 늘어날 거예요. 주는 무더운 날씨에 도착했고 너타려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의 무게, 부은 발, 허리 통증. 그 당시 루드밀라는 이미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요일에 도착해서 토요일에 떠났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에 따르면 그것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연속극을 큰 소리로 시청하면서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각 장면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이고르, 내일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래? 나탈리아가 한 번 물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야 해요. 안 돼요. 그는 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회의가 있어요. 택시를 타세요.
하지만 편도 400레알이에요 라고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버스로 가세요. 테이블에 앉은 루드밀라가 웃었다. 제가 살던 시절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임신은 질병이 아니었어요. 저는 8개월까지 바닥 닦는 일을 했어요. 나탈리아는 눈을 감고 주먹을 불끈 쥐고 굴욕감을 삼키며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몇 주는 외로움의 흐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고르는 늦게 도착하여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고 너타려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데워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피곤합니다. 나탈리아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힘들게 하고 배가 싱크대에 부딪히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루드밀라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거실에 머물렀다. 7월의 마지막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타려는 약속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기 방, 즉 유아용 침대와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작지만 세심하게 준비된 공간이 루드밀러의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 옷장에는 화장품, 유아용 침대 위에는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녀는 문가에 얼어붙은 채 서서 물었다. 당신 아들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파가 허리를 아프게 하고 이 침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기 방이에요. 한 달 뒤에 출산 예정이에요. 루드밀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에게 방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탈리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고어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들 방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한두 달만이에요. 그 사람도 늙었으니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고르는 그럴 시간은 없어, 나탈리아. 둘이서 해결하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얹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손에 전화기를 들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배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에 무언가가 죽은 것처럼 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된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고어는 그녀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늦게 도착해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집의 여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고 가구를 옮기고 협의 없이 건축업자를 불렀습니다. 복도에 쓸 새 램프를 빌렸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말했다. 그 늙은이는 존나 못생겼어. 이고르지니요. 돈을 갚아라이. 그는 순종하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카드를 꺼냈다. 나탈리아는 포크를 꽉 잡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말했다. 루드밀라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이 집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은 취향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극적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당신의 집도 아닙니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루드밀라는 천천히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뭐라고 하셨나요? 나탈리아는 턱을 들어 올렸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닌데?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손님입니까? 이고르는 화가 나서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녀가 나를 키워줬어. 이 아파트 전체가 그녀의 공로야. 당신 아파트요. 너타려는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차분한 태도로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남을 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배는 무거웠고 호흡은 얕았다.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부엌을 떠나 침실로 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아쇠.
나탈리아는 방에서 웅웅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갔을 때 그녀는 이고르와 루드밀라가 갑자기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나탈리아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폭발적인 진실이 밝혀질 바로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이고르는 팔짱을 꼈고 그의 얼굴은 완고함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가 손을 흔들자 그녀는 그 말에 따르며 그의 앞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뛰었다. 우리 엄마랑 얘기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이 무거워진 것처럼 불분명했다. 여기 상황을 보세요.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엄마는 공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루드밀라 피오도로브나는 얼굴에 찬성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 한 잔을 밀어주었다. 아기가 이제 오니까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탈리아는 그를 쳐다보았고 음절이 둔한 타격처럼 그녀를 때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물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삼켰다. 제 말은 당신은 낙태를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죠. 그렇죠? 8개월 이어진 침묵은 너무 짙어서 밖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맡기실 거예요.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공기가 나탈리아의 폐를 떠났습니다. 세상은 곧 가라앉을 배처럼 기울어지며 회전했습니다. 농담해. 그는 목구멍을 긁었다. 아니. 엄마가 아이 방에 가면 내가 아이를 돌봐줘야 해. 그게 아내로서의 의무야. 팔짱을 낀 루드밀라 피오도로브나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의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에 그런 말을 넣은 건 바로 당신이에요. 제가 아들의 눈을 떴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와 함께 그를 익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고어가 고개를 들었고 너타려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증오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습니다. 여긴 내 아파트입니다. 조건을 수락하거나 짐을 싸세요. 그녀는 자동인형처럼 일어나 침실로 가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꺼냈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이 의기양양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 거실로 돌아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뭔가요? 이고르는 눈살을 찌푸렸다. 열어봐. 그는 첫 번째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눈썹이 치켜올랐다. 루드밀라 표도로브나는 그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고 목이 막힐 때까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그런데 여기가 내 집이야. 왜 여기에 적혀있지? 주인, 조로플라이어버, 너타려 이거레브너,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타려는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나의 독신 가족입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읽은 다음 흐릿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너타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당신은 계약금을 위해 돈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르. 당신은 모기지 대출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내 돈으로요. 하지만 그는 루드밀라 표도로브나는 필사적으로 침을 삼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라고 너타려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약금으로 2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나는 저당권에 서명했습니다. 루드밀라,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그가 나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쓴 웃음이 새어나왔다. 바보야, 나타샤, 얘야. 이고어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러섰다. 담보대출. 제가 갚습니다. 제 월급으로. 한 달에 2만 달러를 보내주시고 경비지원이라고 부르세요. 할부금은 53입니다. 나머지는 제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서류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달라졌네요. 너타려가 폴더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물건을 챙겨서 떠나세요. 둘 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고어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의 절반이 이혼했다고요. 그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소를 지었다. 거기 프리뉴프 있어? 같은 폴더에. 읽지도 않고 서명한 거 기억나? 날 믿는다고 했잖아. 그는 신문을 훑어보았다. 사망. 별거의 경우 일방의 독점 자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집은 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온 것, 아니 오히려 그녀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는 류드밀라 표도로브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손가락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뭔가 좀 해봐. 그 사람은 우리를 쫓아낼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남았습니다. 너타려가 반복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원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배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딸이 그녀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차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루드밀라 피오도로브나는 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고르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침실문이 쾅 닫히는 소리, 서둘러 발소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소리. 나탈리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색 공허가 있었습니다. 안도감도 승리도 아닙니다. 단지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둔한 침묵일 뿐입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두드렸다. 발소리는 계단 위로 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류드밀라 표도로브나에 잊혀진 스카프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방 바닥에 열린 샹들리에 상자. 나탈리아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부어 조금씩 마셨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래층에서는 이고르가 낡은 차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차에 탔다. 루드밀라 피오도로브나는 아스팔트 위에 서서 아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방을 버스 정류장으로 끌고 갔고 그 모습은 건물 뒤로 사라질 때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혼자서 구급차를 부르고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진통제 냄새가 났습니다. 수축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배운 대로 숨을 쉬었고 들것에 너무 꽉 조여져 손가락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동행할 사람이 있나요? 간호사가 양식을 작성하며 물었다. 나는 혼자야. 여자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탈리아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폴리나는 새벽에 태어났고 작고 붉었으며 어머니의 가슴을 따뜻한 무엇인가로 채울 만큼 힘차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그녀를 팔에 안았을 때
나탈리아는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 즉 고대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예고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워요, 간호사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부를 건가요? 폴리나. 그는 딸의 젖은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나의 폴리냐. 4일 후 퇴원한 나탈리아는 딸에게 옷을 입히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꽃을, 할머니는 풍선을, 형제들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어깨로 문을 밀고 거리로 나갔다. 건물 아래에서는 키가 크고 백발이 된 그의 아버지가 낡은 재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 지었다. 아버지, 목이 아프다. 집에 가자, 딸아. 너와 내 손녀. 그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패키지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그들은 구타당한 라더에 빠졌습니다. 도중에 너타려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폴리너는 가슴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빛이 부드럽고 조용함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물건을 포장하고 폴리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린 소녀는 작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쌕쌕거렸다.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쿠키를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일 모레 도착하실 거야? 엄마가 아이를 도와줄 거야? 그동안 괜찮다면 난 여기 있을게. 난 귀찮지 않아. 그는 양손으로 컵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엌에 머물렀고 차를 마시며 손을 따뜻하게 했고 바깥에는 천천히 밤이 찾아왔습니다. 2달 뒤 이혼이 마무리됐다. 이고어는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고 셔츠가 주름진 상태로 포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나탈리아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곧바로 통과했다. 루드밀라 퓨도로브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판사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하고 펜 한 획으로 결혼을 파기하고 연금을 확정했다. 이고어는 너타려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마치 그 줄의 무게가 2줄 사이에 남은 것을 짓밟기에 충분하다는 듯이 말이죠. 폴리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방을 떠날 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코트를 정리하면서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칼처럼 그녀의 얼굴에 던진 모든 말을 되새길 만큼 충분했다. 너는 아이를 낳고 아기 방에 놔둘 거야, 그렇지? 아니요,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할 수 있어요. 그는 어쩌면 구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나탈리아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뒤꿈치가 망치처럼 복도 바닥에 부딪혀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이었던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폴리나는 파트타임으로 어린이집에 등록되었습니다. 너타려는 프리랜서로 돌아와 딸이 자는 동안 이른 아침에 일했으며 수유 사이에 눈이 피곤함으로 따가웠지만 비용은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공정했습니다. 1레알 더도 아니고 1레알도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고어의 연금은 산발적으로 도착했습니다. 3개월마다 예고도 변명도 없이 5,000레알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그의 이름의 그림자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폴리너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부드럽고 머뭇거리는 여성스러운 목소리. 제 이름은 스베틀라나입니다. 저는 이고르의 여동생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당신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장치를 꽉 쥐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듣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이고르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아프십니다. 당뇨병, 합병증.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답은 다니오 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심지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한 뒤 휴대폰을 불타오르듯 탁자 위에 던졌다. 폴리나는 바구니 속으로 훌쩍훌쩍 소리를 질렀다. 나탈리아는 가사 없이 멜로디를 부드럽게 부르며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녀를 천천히 흔들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머니의 목에 코를 묻었습니다. 숨결은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솜털 같은 고요 속에 휩싸였습니다. 나탈리아는 딸을 가까이 안고 그 작은 심장이 자신의 심장박동을 모두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 미로 같은 거리 어딘가에서 이고르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란빛의 구석에는 활석 가루 냄새, 폴리나의 가벼운 무게, 규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호흡소리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어요. 나탈리아는 어두운 창문에 속삭였고 딸은 만족하며 움직이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는 괴로움 없이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폴리나를 바구니에 다시 넣고 담요를 펴고 베개를 조정했습니다. 소녀는 하품을 하며 검은 속눈썹을 커튼처럼 닫았다. 나탈리아는 그곳에 머물면서 딸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불을 끄고 문을 닫았는데 약간의 균열만 남았습니다. 모든 한숨,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날 밤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